안녕하세요. 좋은소리 유튜버 황승주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세경방송에서 인터뷰를 와서 저랑 같이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공약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세 가지로 좀 추려달라고 이야기해서 핵심 공약 세 가지 정도도 요약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10가지 공약을 내걸었던 게 뭔지도 한번 제가 방송도 하고 우리 181명의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천 시민 평일 케이블카 및 우주박물관 등을 모두 무료한다. 그리고 80세 이상 부모님 모시고 주말 왔을 때는 그때도 무료. 이렇게 제가 했던 게 첫 번째 공약인데, 평일에 케이블카 우주박물관 오픈해 놓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 어차피 오픈해 놓은 거 그냥 들어가서 보고 오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케이블카 그냥 어차피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빈 거 계속 돌리면 뭐합니까? 관광객이 있을 땐 잠시 기다려주면 될 것이고, 그 관광이 다 타고 나서는 내가 들어가서 그냥 탑승하고 구경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타면 그렇다고 매일 오겠습니까? 100번 정도 탔을 때 지겨워서 안 올 사람들도 많겠죠. 그죠? 10번만 해도 아마 바로 타고 싶다는 느낌은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돌려서 사천 시민들이 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얼마 기분 좋다. 야, 우리 사천시? 야, 우리 거기에 평일날에는 우리 시민들이 그냥 마음껏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 있어. 정말 좋은 도시야. 홍보 효과도 엄청나겠죠. 그죠? 그리고 80세 이상 부모님 모시고 여기에는 함축적인 제 의미가 있습니다. 8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오면 무료라고 했는데, 이 80세 부모님을 모시고 온 것에 대해서 어른에 대한, 부모에 대한 공경과 예우, 존중, 존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사천 시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천시는 어른을 공경하고 앞선 세대들이 못 먹고 못 자고 못 놀고 못 쉬고 더 일하면서 내가 가졌던 그런 힘듦, 아픔 이런 것들 자식 세대 또는 손주 세대들에게는 넘겨주지 않고 좀 더 좋은 나은 그런 환경에서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력하신 것에 대한 기본적 존중과 예우로 보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평일날에도 그렇게 돌리면 평일날 놀 수 있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별로 없죠. 그죠? 그리고 어쩌다 좀 쉬는 날 있으면 그렇게 이용도 좀 하고, 또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쵸?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거기 이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어른 세대들이 있을기에 우리의 지금 이 따뜻한 이 삶이 있는 건데, 그분들이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어른에 대한 기본적 공경하는 이런 문화가 사천시에 뿌리내린다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 두 번째는 공무원 시민민원시 친절하게 관리. 가끔가다 공무원 분들이 다는 아니겠죠. 그죠? 일부이긴 하겠지만 시민들이 가서 제대로 불친절한 어떤 민원 업무 처리로 인해서 불쾌해하고 힘들어하고 또 힘없고 또 좀 약한 노약자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데 이용을 많이 안 해봤던 어떤 경험이 좀 별로 없던 분들은 가면 왠지 모르게 위축되고 주눅이 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같이 나름의 언변을 좀 갖고 있고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겠다는 소리를 어느 정도 내고 사는 사람도 거기 가면 왠지 좀 불편함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얼마나 그게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분들께서 충분하게 친절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부분이었던 모든 걸 동원해서 시민분들에게, 주인이지 않습니까? 사천 시민이. 그분들이 제대로 된 민원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년 창업가를 위한 TF팀 구성. 이거는 제 후배가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사업을 실현해보고자 하는데, 중앙에서 나오는 어떤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지원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걸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식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걸 TFT 전략 어떤 팀을 구성을 해서 청년 창업가들에게 교육도 해주고, 그리고 그런 중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정책들이 충분하게 원만하게 순조롭게 그걸 배워서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업무가 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한다.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우리 청년 창업가들이 도움이 되겠는가, 그 관점에서 이렇게 TF팀 구성을 하겠다는 거 세 번째였고, 네 번째는 출산 및 치료, 응급치료 가능한 병원 확충과 자녀 출산 시 1,000만 원 지원입니다. 지금
출산을 할 수 있는 병원들이 사천에는 거의 없고 다 진주에 대부분 있죠, 그죠? 그래서 원정 출산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젊은 어떤 그 세대 부모들이 여기 사천에 거주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요것뿐만이 아니고 응급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요게 병원이 확충돼야 될 게 정말 절실한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출산 치료 응급 가능한 병원이 확충돼야 된다. 여기에 그거는 거기에 구성을 해놓고 나서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시와 잘 협약을 해서 그 부분을 지원 업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기 되어지 않고 더 나은 내 사천을 뭐 미래 도약적인 비전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걸 하겠다? 그거 뭔가 어불성설, 이거는 어느 도단이라고 봐야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런 병이 확충될 수 있는 거에 정말 주력해야 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없는데 자녀를 출산하지 않았고 인구가 줄어들면 시가 존속할 이유가 근간이 사라져 버리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원 정책안을 꼭 마련해야 되고, 다섯번 자녀 출산 시 1,000만원 지원이라 했는데 신생아 1,000명이 태어난다 해도 1인당 1,000만원이면 100억이면 됩니다. 우리 지금 사천시 예산안이 8,250억인데 추경 예산에 대해서 약 8,500억대가 되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거기에서 100억을 우리 미래를 위한 출산한 자녀에게 지원을 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될 수 있으면 더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꼭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데 새는 다시 했다가 뭐 DB 엎었다가 다시 팠다가 무슨 뭐 운동장을 다시 깔았다가 다시 DB 잔디밭이 됐다가 뭐 또 공원이 됐다가 그걸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었던 공원이 다시 또 다른 걸로 변경됐다가 이런 부분들은 미래를 두고 내 때 뭔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음 시장, 그 다음 시장이었다. 그 누가 되더라도 연속성 있는 사업안을, 계획안을 두고 그것이 DB 없는 일이 없도록 해서 새는 돈만 막아도 그 이상 지원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 7번째 제 공약인데 그냥 무자비한 똑같은 천편일 정도이 아니라 누가 더 체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했던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안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똑같이만 한다. 일반 시민들에게 뭐 10만원, 20만원. 아니, 거기에는 차라리 거기에 제일 피해를 입었던 뭐 소위 하더 뭐 하위 소득 뭐 30%라든지 뭐 50%라든지 이쪽에 그분들이 뭐 직장을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코로나를 위해서 위축됨으로 해서 사업이 어려웠다든지 뭐 다양한 어떤 있게 취한 여기에 지원해주고 나머지 뭐 한 달에 1억, 10억, 20억 버는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50만원씩을 준다. 그건 뭐 이제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이번에 하면서 예산안, 국가에서도 제대로 된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되어서 지원이 다 돼야 되겠죠. 적절한 보상이 아니라 확실한 보상이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장사하게끔 둔 게 아니라 이런 코로나 위급 사태에 따른 국가에서 9시까지만 해라, 10시까지만 해라,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참을 하고 그게 코로나에 관련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부의 안에 지원하고 협조함으로 해서 이루어진 손실인데 적절한 보상이 아니라 확실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7번째 소상인 코로나 피해 지원에 대해서 했었고 또 8번째는 한부모 가정 조성 가정 지원. 가뜩이나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더 힘든데 이거는 뭐 제가 아까 말했던 4번, 5번 안 자녀 출산에 관련된 거하고 지원한 거 어떤 연계성도 좀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은 학교에 1학년 들어간 우리 셋째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들어갈 때부터 코로나 때문에 학교 공부를 안 하고 TV로 대체로 해서 수업을 하고 거기서 봤다 보니까 누워서도 듣다가 앉았다 거꾸로 TV 틀어서 이렇게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거기에 같이 지켜주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받을 수가 없었는데 한부모라든지 지금 애 또 육아도 해야 돼. 그리고 자녀도 학교도 보내야 돼. 돈도 벌어야 돼. 또 두 사람 버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벌어서 그걸 충당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어렵다 보니까 이쪽의 조성가정이라든지 한부모 가정 쪽에서 받는 애들이 학습적인 결손이 너무 크게 이루어지는 거 불쌍함, 좀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원해서 제대로 된 어떤 그 학습이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만한 쿠폰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화폐로 발행을 하든 학원에서 제대로 된 그 교육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이 소수자들의 그 고통과 아픔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지원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9번째, 골목길 LED 조명 교체 및 필요 지역 CCTV 설치. 그리고 제가 한 개 띄어놓은 거 하는데 6번 주차 어려운 지역 주차장 확충. 아니 6번을 제가 먼저 하고 갈게요. 제가 사천 읍내에 저도 그 읍내에 거주하고 있고 또 읍에 계신 한 분께서 아니 주차가 너무 어려서 저 멀리 대놔갖고 걸어온다는 겁니다. 이 제대로 된 이거 삶을 살기 너무 어렵잖아요. 요즘에 차 안 가지고 있는 데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서 주거 환경을 높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골목 쪽에 들어가는 건물 하나 정도만 어딘가 인수를 하고 그 뒤에 스레트 집들 중에서 그 시민분과 잘 의논을 해서 충분하고 보상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에 주차장을 놔준다면 얼마나 살기가 편하겠습니까? 그 지역은 사천읍뿐이 아니고 삼천포 쪽에도 그렇고 사천 쪽에도 그렇고 동네에서도 골목길에서 차를 저 동네 어귀에다 대놓고 집에 들어가야 될 이런 쪽에 좀 소방도로도 좀 내어주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좀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아까 9번째와 주차장 6번하고는 좀 비슷한데 골목길 LED 조명 교체 및 필요 지역 CCTV 설치, 이게 9번째인데 제가 우리 누나가 사천 또 읍내에 삽니다. 거기서 이제 오는 길에 옛날에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골목길 뭐 이런 노래도 있던데 제가 그 골목길에 이제 가보니까 비 오는 날이었어요. 촉촉하게 비가 내리고 으스름한 때에 앞에서 사람이 오니까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조명은 색깔이 어떠냐면 누리끼리 합니다. 그 누른 동그란 이렇게 누른 조명 알죠, 그죠? 거기에서 또 뭐 파리 새끼 모기 새끼들 한그씩 들어가 가지고 여기 더러운 데다가 때가 묻어 가지고 누르끼리 해가지고 너무 어둠침침해. 음산한 기운이 든단 말입니다. 거기에 젊은 여자분들이나 노약자분들 또 아이들이 지나갈 때 얼마나 무섭고 힘들겠습니까? 여기에 LED 조명 다 깔아야 됩니다. 이 큰 길가에 저희 집 앞에도 LED 조명이 약 3년 전인가 LED로 다 벽되는데 엄청 밝아요. 근데 그거 있기 전에 조명만 해도 충분했었단 말입니다. 아니 바꾸니까 더 밝은 게 좋긴 좋은데 여기야 굉장히 밝고 환해서 그쪽보다는 사실은 여기가 문제가 아니고 그 골목길에 문제 LED가 저는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여기가 문제됐는지는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제가 했더라면 그 골목길들부터서 모두 LED를 먼저 교체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무서워해. 어떤 개안이 나타나서 나에게 어떤 들이대면서 강도가 나타날지 두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CCTV가 거기에 주민분들이 원한다면 CCTV를 달아주는 겁니다. CCTV가 있음으로 해서 불편한 쪽에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민원이 있어 그걸 싫어한다면 반대해야 돼. 나머지는 거기에 설치하면 정말 안전하게 우리 노약자분들이나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이 충분히 다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고 또 그걸 요청하시는 시민분이 계셔서 제가 수렴해서 여기에 넣었던 겁니다. 그리고 10번, 10번이죠. 그죠? 항공우주청 설립 관련 행정적 업무 지원 철저. 뭔가 업무를 진행해 나가는 데서 부지 확충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어떤 서류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 전담반도 형성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완전하게 어떤 마스터를 해서 그리고 미국 나사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던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모든 걸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업무 지원에 행정적 업무 지원에 정말 1도 문제가 없도록 척하는 순간 착하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업무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반이 준비가 되어야 됐다는 걸 제가 생각해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10번까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사천시민 평일개발과 두 번째 공무원 시민 민원시 친절하게 관리하고 3번 청년창업가를 위한 TFT 구성 4번 출산 및 치료, 응급치료 가능한 병원 확충 5번 자연출산시 1000만원 지원 6번 주차 어려운 지역 주차장 확충 7번째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 8번째 한부모 가정 조성가정 지원 9번 골목길 LED 조명 교체 및 필요 지역 CCTV 설치 10번 항공우주청 설립 관련 행정 업무 지원 철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제가 이러한 것들이 그냥 출연해서 10가지로 만들어 놨는 거지 저는 한 80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민분들하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제가 펀뜩펀뜩하고 떠오르고 해결이 돼야 될 부분들이구나 고충이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놨던 것 중에 10가지만 출연한 겁니다. 제가 근데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합해서
함축적으로 제가 하나만 더 공약을 뭐 덧붙이자면 사천 시민을 위한 그리고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해나가려 하면은 시장으로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꽃을 가꾸고 그렇게 해서 예쁜 꽃을 피워내는 뜻 사천시정을 이끌어 나간다면 또는 농부가 채소를 심고 곡물을 심어서 수확을 하는 그 마음으로 사천시정을 이끌어 나간다면 정말 사천시가 따뜻하고 행복하고 미래 50년, 100년, 1000년 이렇게 번성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해갈 사천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만일 시장이라면 꽃을 키우고 꽃을 피우는 마음으로 시정을 시민분들과 함께 이끌어 나가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간략하게 10분, 10여 분 되는 제가 공약에 대한 것들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달이 채 안 남았다, 그죠? 사천시장 선거가 이번에 좋은 시장을 탄생시키길 바라고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여러분의 정치적 수준에 따른 지도자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사천 시민분들은 정말 따뜻한 마음도 가지고 지리산을 바라다보고 있고 와룡산이 있고 바다가 있는 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지금 또 같이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선택이 정말 올바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 잘 선택해 주시길 바라고 저 황성준은 좋은 소리를 유튜브로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